허용 이상의 강한 충격이 가해지거나 만성적인 자극이 계속 가해진다면 활액이 차오르면서 주머니가 커지게 됩니다. 이를 주두 활액낭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올바른 서울병원 관절센터의 장지석 원장입니다. 명절을 맞아 시골 할머니 댁을 방문했을 때 팔꿈치에 물주머니가 잡혀있는 어르신들을 많이 뵐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전통 방식으로 맷돌을 이용해서 콩을 갈아서 장을 담그시는 분이었는데 장시간 손잡이를 돌리기 위해서 팔꿈치를 바닥에 괸 상태로 작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작업이 반복될 경우에 팔꿈치 끝에 물주머니가 발생하게 되며 이를 주두 활액낭염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피부와 뼈가 바로 맞닿는 부분인 팔꿈치, 무릎, 복사뼈 등에는 활액낭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윤활액이 담긴 얇은 주머니로 피부와 뼈의 충격을 완화하고 마찰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허용 이상의 강한 충격이 가해지거나 만성적인 자극이 계속 가해진다면 마치 에어백이 부풀어 오르듯이 활액이 차오르면서 주머니가 커지게 됩니다. 대부분에선 잠시 부풀었다가 가라앉지만 수일이 지나서도 가라앉지 않고 계속 커지게 된다면 활액낭염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일반적인 정형외과 질환과 비슷하게 크게 과사용과 외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맷돌을 돌리거나 팔꿈치 끝으로 마사지를 하는 등의 동작으로 팔꿈치 끝에 지속적인 마찰이 가해질 경우에 막에 자극이 가해지면서 사이즈가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처음에 대부분이 활액, 즉 액체로 구성되어 있어서 말랑말랑하지만 지속되는 경우에는 염증 및 흉터 조직으로 가득 차서 비교적 단단해지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외상의 경우에는 격투나 부주의한 충돌 등으로 인해서 팔꿈치 끝을 세게 부딪힌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외상 직후가 아닌 수일 이후로부터 천천히 크기가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이러한 경우에도 만성화되는 경우 단단해지고 뻑뻑해지게 됩니다. 활액낭염 그 자체로는 미적인 문제 외에는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흔히 관가되는 병입니다. 또한 증상도 물주머니가 빵빵해져서 조금 뻐근하고 아프다라는 증상을 호소하십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가급적이면 비대해진 활액낭을 깔아앉히거나 제거하는 치료를 권장드리는데 이는 주머니가 만성화될수록 감염의 근원이 되어서 화농성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화농성 감염으로 진행된 경우 피부와 뼈가 직접 맞닿은 부분이기 때문에 감염이 골수염으로 진행될 위험도가 굉장히 높고 빠르게 주변으로 퍼지기 때문에 일단 활액낭염이 발생했을 때 먼저 치료하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최초로 발생하였으며 감염이 진행되지 않은 주두 활액낭염의 경우에는 주사 치료가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감염 여부를 확인해서 부풀어온 활액낭 내부의 액체를 흡입 및 제거해서 화농성 여부를 먼저 확인하며 맑은 액체인 경우에는 소염제를 주사한 후에 압박을 가해서 주머니를 말려주게 됩니다. 대부분 1, 2회의 주사로 해결이 가능하며 재발률도 낮은 편입니다. 대신에 주사 치료 후에 일주일 정도 주사 부위에 대한 압박이 필요하며 압박이 되지 않은 경우에 제대로 활액막이 말라붙지 않아서 다시 사이즈가 커지거나 주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사 치료로 해결되지 않거나 활액낭에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에 반드시 절개 배농술 혹은 활액막 절제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감염에 취약한 부위이며 감염이 발생했을 경우에 쉽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절제술이 필요합니다. 염증 부위를 절개한 후에 염증 조직을 씻어내고 긁어낸 후에 봉합해서 감염을 치료하게 됩니다. 보통 감염이 진정되는데 최소 3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게 되며 그 사이에 경구 혹은 주사 항생제 처방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활액막 주변을 봉합하지 않고 열어 넣은 다음에 세척해서 감염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감염으로 진행됐을 경우에 처치가 굉장히 길어지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빠른 선제적인 치료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두 활액낭염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